1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부터는 날씨가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출근길 좀 추웠죠.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현재 원주 지방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고 주말에는 예년보다 더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대기질은 탁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내려가겠고요. 한낮 기온은 2도에서 3도로 예상됩니다. 설 당일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대명절 설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본격적인 차례상 장 보는 분들 많을 텐데 설 명절 물가 현황과 경제적인 구입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고요. 또 지난 25일 원주문화원에서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민관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원주 시민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만든 살기 좋은 원주 시민포럼 추진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된 포럼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자세히 좀 소개해 보겠고요. 또 원주 지역의 하나 남은 단관극장 아카데미 극장이 어제 매매 대금 집행까지 치르고 아카데미 극장 매입을 체결했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됐는데 계약 체결 소식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 신림면 황둔 삼성마을이 한국관광공사 추천 2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월의 테마를 겨울 체험마을로 정하고 황둔 삼성마을 등 6개소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황둔 삼성마을은 치악산과 가막산이 병풍처럼 드리워진 곳으로 백년추와 호박, 파프리카 등을 넣어 여러 색을 내고 팥과 함께 고구마로 소를 넣은 쌀찐빵이 유명합니다. 횡성군 공설묘원과 추모관이 설 명절 축소 운영됩니다. 횡성군 추모관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시 입장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합니다. 이와 함께 횡성군은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분향, 헌화, 추모글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고원 관광 힐링 명소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며 매년 관광객이 몰려 통행난과 비싼 먼지 등으로 불편을 겪던 평창군 미타면 청옥산 600마지기 야생화 생태단지의 관리가 올해 대폭 강화돼 관광객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평창군은 올해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에 모두 1억 7천여만 원을 들여 방문객 불편을 해소하고 생태단지의 볼거리를 강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비산먼지 방지용 살수차를 임대해 감염기에 생태단지 입구 비포장도로 2km 구간에서 운영해 차량 통행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따른 불편도 해소할 계획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대명절 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본격적인 차례상 장 시작이 됐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외적으로 국제유가 또 곡물가를 비롯한 원자재 급등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이 설명절 물가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 조선정 연구팀장 연결합니다. 조선정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의 조선정입니다. 네, 저도 어제 장 보러 마트에 잠깐 다녀오긴 했는데 벌써 마트 장 보시느라고 아주 분주하더라고요. 주부들 관심사가 아무래도 이 명절 물가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 설은 어떻습니까? 네,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1월 19일 원주 지역의 전통시장과 마트 19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가는 2.4% 정도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설 성수품 주 구입 품목인 대추, 곶감, 도라지, 고사리, 동태포, 돼지고기 그리고 공산품으로 밀가루, 식용유 등의 가격 상승으로
실제로 장을 보시는 체감상으로는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로 4%였던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 설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차례상에 올릴 장 부담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어떤 품목의 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네, 상승률이 높았던 품목으로는 수입 고사리가 31.3%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그 다음으로 수입 도라지도 28.3%, 돼지고기 27.5%, 곶감, 대추, 산자, 동태포 등의 품목 순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월급만 빼고 물가가 다 오른다는 얘기 올해도 여전한 것 같은데 반대로 혹시 가격이 지난해와 좀 비슷하거나 떨어진 품목도 있을까요? 네, 대파와 계란이 좀 하락세가 크게 보였는데요. 대파의 하락률은 62.3%, 계란이 16.9%로 하락세가 크지만 이는 사실 전년도 가격 폭등 현상으로 올랐던 품목들이 이제는 좀 정상화가 되면서 가격 하락으로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 하락된 품목은 사과가 16.8%, 시금치가 13.2%, 배는 11.9%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계란 떨어진 가격이 그렇습니까? 어제 저 계란 가격 보고 깜짝 놀랐는데 10,000원이 넘던데요, 한 판이? 혹시 등급을 좀 저희가 이제 계란 사면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에 네, 따라서 등급 또? 상태를 아마 1등급이나 2등급으로 이제 하시면 좀 비싸고 저희가 네. 이제 계산하는 거는 그냥 가장 기본 30호짜리 특란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네. 크게 변동은 없고 요즘 소폭 상승된 걸로 또 보이고 있습니다. 요 한 주 전부터. 그렇군요.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제 딸기 가격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년에 한 12,0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딸기가 2만 원이 훨 넘더라고요. 자, 네. 이래서 장 볼까 싶은 걱정이 앞서던데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을까요? 이런 품목들이? 네, 일단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는 임산물류, 그러니까 도라지, 고사리, 곶감도 넓게 보면은 임산물류로 볼 때 늦장마로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저하되었고 수입하는 경우에도 물류 비용의 상승으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곶감 같은 경우는 생산량은 감소했는데 또 맛적인 품질은 또 좋은 편이라서 또 수요자가 또 늘어나니까 가격이 또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축산물 중에는 돼지고기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가정 내 수요가 증가가 된 것에 설 명절 수요까지 더해져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네. 예, 말씀하세요. 네, 또한 하락세를 보이는 사과와 배의 경우에는 올해 작황도 양호하고 산지 저장량도 풍부한 편으로 가격이 안정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쌀도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 좀 소폭 하락세고 특히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서민들 많이 드시는 식품인데 돼지 가격이 좀 올라서 안타깝긴 하네요. 자, 네. 대형마트에서 또 장을 보느냐 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설은 어디서 장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통마트에서 4인 기준 설 상차림을 준비할 경우 23만 4천 원으로 대형마트보다는 21.5% 약 6만 4천 원가량 저렴하고 중소형 마트보다는 15.9% 약 4만 4천 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는 되었습니다. 설 장보기는 대체로 축산물, 야채류, 과일류 이 세 품목에서 좀 전통시장의 가격이 대체로 마트보다 저렴한 결과를 보여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품목별로 최저 가격을 보이는 곳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원주시와 함께 오후에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품목별 최저 가격 업체 홍보물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가격 비교를 통해서 본인이 좀 많이 필요한 물품들을 최저가에 맞춰서 좀 여러 번 나누어서 장을 본다면
더욱더 알찬 장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하게 대형마트에서 좀 비싸게 구입하느냐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발품을 팔아가면서 가격 비교하면서 좀 저렴하게 구입하느냐 요것이 이제 선택일 것 같은데 우리 전통시장 많이 힘들었으니까 시민들께서 우리 전통시장에서 좀 장을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또 지역 곳곳에서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는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뭐 크게 어떤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은 없지만 정부가 설 주요 성수품을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설 연휴 3주 전부터 공급을 하고 있고 공급 물량도 계획보다 늘려서 공급하고 있음을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소폭 하락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효과가 있기를 저 역시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선물 세트인데요. 어떻습니까? 설 선물 세트 구입 팁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선물 세트로 가장 인기 있는 품목들이 과일, 샴푸나 치약, 커피 정도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공산품들의 가격이 상승되면서 선물 세트의 가격 역시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는 사과와 배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세를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과일 선물 세트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향후 예상 물가 상승세 얼마나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네, 일단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로나 사태도 지속되고 있고 국제 유가 상승으로 1월 9일부터는 지금 유가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2.5%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밥상 물가라고 불리는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가 5.9% 상승했고 교통비 6.3% 상승했는데요. 이런 물가들을 생활 물가라고 보는데 생활 물가들의 높은 상승률은 사실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줄일 수가 없어서 소비자분들이 느끼시는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설 전날 다 장을 보기보다는 미리미리 좀 나눠서 여유 있게 조금씩 구입하는 것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팁이 아닐까도 싶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 조선정 이연구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살기 좋은 원주 시민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이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기반으로 원주시를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얼마 전 진행된 살기 좋은 원주 시민 포럼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지난 1월 25일 원주문화원에서 살기 좋은 원주 시민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살기 좋은 원주 시민 포럼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재능 기부의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원주시의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살기 좋은 원주 시민 포럼은 지난 2019년 6월 법인 등록한 비영리 단체인데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관광, 농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민관학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는데요. 이 행사를 주최한 추진위원회는 원주 관광지인 소금산 그랜드밸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간 민간협력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그니처 문화예술 공연과 먹거리 등의 개발을 이어왔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소금산 그랜드밸리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자리였습니다. 살기 좋은 원주 시민포럼 추진위원회 원경식 교육분과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살기 좋은 원주 시민포럼이라는 시민단체가 작년에 결성이 됐어요. 원주시에서 시 예산 약 1,5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그 출렁다리가 있는데, 그러한 예산 투입된 출렁다리 그 소금밸리를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분석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거 하나 하고,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살기 좋은 원주 시민포럼은 시민들이 자진 참여해서 만든 포럼입니다. 원주 시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고, 또 시민포럼 안에는 연등 다양한 그 분과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원주 시민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그런 분과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할 수도 있고, 이런 포럼을 통해서 원주시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나 또는 원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포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포럼 자체가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지역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번 포럼의 주제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민관 협력 활성화 내용이었다고요?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습니까? 네, 원주문화원 1층 문화공연장에서 3시간 동안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원주시가 관광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관정 언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면서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살기 좋은 원주 시민포럼의 한규정 이사는 훌륭한 관광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문화예술 콘텐츠와 시즌 페스티벌 그리고 먹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꾸민다면 더욱 소금산 그랜드밸리 관광지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원주 문화예술연대가 준비한 오프닝 세리머니 풍물 공연과 또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도 진행됐는데요. 포럼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포럼에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포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원주 시민포럼 김혜정 홍보위원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가는 유원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포럼 단체인데요. 우리가 10,000원의 기부를 하면서 민간 차원에서 재능 기부를 해서 이루어진 포럼 행사입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원주는 보통 하루 거쳐가는 지역이 관광 명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전국의 여행자들이 머물 수 있을까? 머무른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포럼 주제였던 소금산 그랜드밸리, 얼마 전 또 새로운 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네, 지난 20일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새로 조성된 울렁다리가 개통됐습니다. 울렁다리는 기존 소금산 출렁다리의 2배의 길인데요. 이를 기념해서 다음 달인 2월 말까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원주 시민은 1,000원, 일반 관광객은 3,000원을 내면 출렁다리와 스카이타워까지 소금산 그랜드밸리 전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케이블카와 에스컬레이터를 추가해서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최종 완성할 예정인데요. 포럼에서 이야기된 대로 시민들의 협력과 관심이 이어져 최종 완성될 소금산 그랜드밸리도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네, 앞으로도 시민 포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의미 있는 대화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원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철거 위기에 몰렸던 극장을 시민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원주 아카데미 매입 체결 소식과 향후 운영에 대해서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변혜원 센터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변혜원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원주시가 지역 유일의 단관 극장인 아카데미 극장에 대한 매입 계약 드디어 체결됐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6년 문을 닫은 후 방치돼 오다가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아카데미 극장을 살리기 위한 여러 방도로 좀 활용을 해왔죠. 네, 2006년 문을 닫은 상태에서 극장이 이북 오도민의 사무실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소유주가 바뀌면서 좀 닫혀 있는 상태들이 좀 지났고요. 2020년부터는 원주시하고 협력을 해서 안녕 아카데미라는 재생시범 사업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문은 닫았지만 또 시민들에게 문화와 여가를 제공하던 단관 극장의 원형은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극장이 철거 위기에 놓으면서 사실 시민들이 무엇보다 많이 좀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100만 원씩 모으는 캠페인도 있고 말이죠. 맞습니다. 중앙동을 근대거리로 지정받으려고 했던 문화예청 사업이 실패하면서 철거가 거론되기 시작했고요. 원주에는 군인극장을 포함해서 5개의 단관극장이 있었는데 아카데미 극장만이 유일하게 남아있어서 그건 좀 보존하자라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시민 모금으로 이어졌고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1억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원주 시민들과 전국의 영화문화단체들에서도 성명서를 좀 발표해 주시면서 보존 지지해 주셨습니다. 네, 그 중심에 또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 역할이 상당히 컸고요. 네, 시민분들이 제일 크죠. 네. 네. 자, 어제 원주시가 이제 매매 대금까지 집행하면서 매매 계약이 어제부로 이제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간의 부지 매입 과정이 어떻게 좀 진행돼 왔는지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주시에서 5월달에 매입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셨고요. 작년 11월에 2개의 업체가 선정이 돼서 감정평가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협상들이 진행되고 12월에 의회에서 매입 예산이 통과되면서 작년에 일단락됐었고요. 올해 이제 늦출 필요가 없으니까 매입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그러면 매입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카데미 극장만은 32억 원입니다. 극장만은. 네. 근데 주변에 주차장도 있고 부지도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옆에 주차장과 부지들은 국비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매입이 끝났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문화공유 플랫폼이라는 공간이 새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원주시의 지속적인 협상 끝에 결국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오는 2024년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다고요? 그럼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좀 활용될 예정인지요? 우선 올해는 강원도비를 지원받은 게 약속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문체부 폐산업시설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아카데미 극장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하는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면서 주위에 있는 주민분들, 상인분들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활용 방안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4년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겠죠? 본격적 활용은 그럴 것 같고요. 올해도 간간히 상행회나 재생사업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말이죠? 네. 자, 그럼 극장 옆 주차장 부지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소공연장, 또 북카페 등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어떤 부가시설들이 들어섭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1월에 매입이 되면서 문화공유 플랫폼이라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고요. 거기에는 소공연장, 공동작업장, 회의실 등이 있어서 예술가나 시민들이 모여서 문화예술 창작을 하는 공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설계 공모 통해서 연말쯤에는 공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차장 부지도 이제 소공연장, 북카페 시설 함께 리모델링 공사와 또 어우러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끝으로 향후 운영 계획과 또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데미 극장 활용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 상인, 예술가분들 여러 계층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중앙동과 원주에 필요한 아카데미 극장의 역할들을 같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관 극장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카데미 극장이 단관 맞습니다. 극장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스크린이 하나밖에 없는 극장이죠. 80년대 이전에는 보통 단독 건물로 있었고 80년대, 90년대가 들어가면서는
빌딩으로 극장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독 건물로 있으면서 스크린을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극장을 보통 뭐 단강극장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아니, 근데 광주 극장도 있고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뭐 60년대 후반에 뭐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고요. 아카데미 극장은 63년도에 지어진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가장 오래된 극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변혜원 센터장이었습니다. 상견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